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설 연휴 기간 눈이 정말 펑펑 내리더니 오늘 올 때는 아주 이렇게 말끔하게 개어서 좀 상쾌하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오늘 아주 기분 좋게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요, 정말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는데요. SNU 건전비뇨의학과의 김명 원장님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부터 전립선 암까지 그야말로 전립선을 완전 정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분야의 명의시죠. 김명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SNU 건전비뇨의학과의 대표원장 김명입니다. 이렇게 또 주말에 이제 여러 분들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요즘 정말 바쁘신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해서요.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 소개를 제가 잠깐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이후 서울 아산병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계시다가 최근까지 이대서울병원에 네, 계셨죠. 맞습니다. 네. 그러시다가 이제 작년 10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현재는 SNU 건전비뇨의학과 개원을 하셔서 이제 대표 원장님으로 많은 환자분들 진료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수술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기 전에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여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 4개월 정도 되셨죠? 이제 4달 조금 안 됐습니다. 네,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랑거리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가 이제 병원을 개원한 동기는 좀 전립선, 제가 좋아하는 전립선 환자들을 좀 더 잘 보고 이제 또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고 싶어서 병원을 개원을 했고,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할 때보다 아주 병원을 좀 크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제가 아주 은사님으로 모시던 그 전립선 대가 교수님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같이 시작할 수 있게 됐고, 또 저희가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제일 이제 이 우리 전립선 암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진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전립선 암을 찾아내려면은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제 환자가 이제 PSA 수치가 높아서 전립선 암 빨리 진단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 저희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진료를 하면 저희가 뭐 있었던 병원이 아주 큰 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뭐 2-3달 이상 걸리고 또 뭐 더 큰 병원에서는 그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내가 요거를 한번 좀 개원을 하면 좀 해결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빨리 하려면 요즘은 이제 MRI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좀 처음에는 좀 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여튼 뭐 전격적으로 저희 병원에 그 장비를 도입을 했고, 그래서 뭐 지금 아주 그래서 지금 진단을 빨리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아주 혜택을 많이 보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개원하신다는 소식 듣고 막 홈페이지도 막 들어가 보고 근데 병원 뭐 규모부터 뭐 어떤 장비나 그리고 이제 의료진 분들까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너무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사실 굉장히 바쁘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떤 게 가장 힘들었고 어떤 게 가장 보람찼는지 이런 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힘들었던 거는 사실은 저도 뭐 대학병원에서 월급쟁이로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저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환자 열심히 보고 뭐 연구 열심히 하고 뭐 그냥 그러면 됐는데, 이게 제가 이제 혼자서 병원을 하다 보니까 이걸 뭐 제가 혼자서 열심히 해가지고는 이게 다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하는 뭐 선생님들 뭐 저희 그 건전 우리 팀들이 다 같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제 같이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생각을 맞추고 저희 그렇게 한 뜻으로 이렇게 병원이 운영되게 하는 게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았다. 근데 하지만 뭐 저희 또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지금은 제가 처음에 이제 병원을 시작하면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이 되고 또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해야겠다 하는 게 지금 거의 다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그러시군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전이라는 뜻이 건강한 전립선 네, 맞죠, 맞습니다. 선생님? 네. 네. 정말 원장님의 뜻이 가득 담긴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축하드릴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 책까지 출간을 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네. 분량도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거의 450페이지 이상.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한 쓰는 데는 네. 한 1년 반 거의 그 정도 걸렸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대학병원을 이제 좀 그만두고 제 병원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할 즈음에 나도 뭐 되게 젊었을 때 열심히 했던 이제 교수를 그만두면서 뭘 하면 제일 보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전립선 환자분들 위한 좀 좋은 안내서 하나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네, 안내서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이제 저도 책을 미리 좀 받아서 봤는데 교과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정말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쉽게 담아 주셨는데요. 오늘은 책을 토대로 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팅과 질문 열심히 남겨주신 10분께 마지막에 이제 선정을 해서 책을 한 권씩 10분께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채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도 듣고 궁금한 점도 원장님께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요 책 이제 전립선 완전 정복이 이제 제가 올해 1월 2일 날 이제 출판하게 된 책이고요. 그래서 제 속에 뭐 아까 많이 나왔으니까 뭐 원래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뭐 전립선암 수술 이런 걸 많이 했었고 지금 개원해서는 전립선암 조기 진단 그다음에 저위험도 전립선암의 적극적 관찰요법 또 이제 전립선암 이제 진행된 전립선암 환자의 항암 화합요법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집중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비뇨의학과를 이제 한 번이라도 가보셨던 분들은 뭐 물론 대학병원이 이제 환자들이 참 많지만 특히 아주 비뇨기과가 북새통이 되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걸 왜 그럴까? 저도 대학병원 교수로 있다 보면 딴과는 다 진료가 끝나가지고 뭐 불 끄고 집에 가는데 저희만 막 밤늦게까지 뭐 진료를 봐야 되고 이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2025년도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20% 이상이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그 7% 넘어가는 고령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오는데 20년이 안 걸렸어요. 한 17년, 18년 이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한 15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노인 인구가 이제 저희 뭐 우리 베이비 부모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다 그 연령대가 되시는 분들이라서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비뇨기과는 기본적으로 노인 질환이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비뇨기과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환자 풀이 아주 이제 갑자기 넓어졌어요. 넓어졌고 또 그 인구 구조랑 또 별개로 이제 전립선 비뇨기 질환이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요새 네.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 비욘디 나와서도 굉장히 여러 번 이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그러니까 한 2014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전립선암이 우리나라 남성암 4위 암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때 저 이제 뭐 레전트 하고 뭐 이럴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레지던트는 마쳤을 때고 한 뭐 군의관 이렇게 근무할 때쯤인데 그때만 해도 이거 전립선암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남성암 1위가 이제 전립선암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고
또 아주 뭐 제가 일선에서 지금 전립선암을 보는 환자지만 더 이제 무서운 예측치가 있는데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제 앞으로 10년 뒤, 그러니까 2024년, 2025년이 되면 이 전립선암 환자가 지금의 2배 반으로 야. 늘어난대. 그러면은 지금 뭐 보통 웬만한 병원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려면 한 2달에서 3달 정도를 대기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환자들이 뭐 그 정도 많아지면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다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아주 뭐 그런 고민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뭐 위암이라든지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유병률이 높은 암들이 딱 떠올렸을 때 전립선암이 이렇게까지 높은 줄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아주 저도 네. 작년에 이제 요 통계가 나오고 저도 좀 깜짝 놀랐었고. 야, 근데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우상향을 그리는 추세라고 하니까 더욱더 전립선암을 좀 잘 봐야겠고, 근데 워낙에 또 이제 큰 병원들 쏠림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또 개원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동기들이 생기셨다는 설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계신데요. 질문은 잠시 기다려 주시면 교수님의 자세한 답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늘어나는 병들을 치료를 하려면 이제 우리 비뇨기과 의사들이 참 많아야 되는데 되게 슬프게도 최근 한 15년간 뭐 그 사이에 비뇨기과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우리 젊은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기피과로 이제 인식이 됐어요. 뭐 돈도 안 되고 뭐 좀 과 이미지도 그렇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레지던트 할 때만 들어갈 때만 해도 경쟁이 있었고 한 1년에 저랑 같이 이제 전문의 자격을 딴 동기가 한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계속 미달이 되고 이러니까 저희 과 학회 차원에서 정원을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한 해 정원이 한 50명이 안 되고. 전국에서요? 네, 전국 50명이 안 되고. 그래도 계속 미달이 나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공의 사태가 있기 직전에 처음으로 이제 정원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이 힘든 시절이 끝이 왔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게 뭐 우리 좀 뭐 의정 사태 때문에 또 전공 선생님들이 다 떠나버려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비뇨기과 전문의가 언제 나올지, 그런 전문의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바로 전문의 자격증을 딴다고 우리가 뭐 전립선암을 치료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보통 병원에서 뭐 펠로우도 하고 뭐 교수도 하고 이러면서 또 한 4년, 5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뭐 비뇨기과 전문의를 새로 뽑아도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이상의 역할을 하기까지는 뭐 10년, 1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모든 지금 대학병원이 비상이 걸린 게 저도 뭐 이제 그만두고 나왔지만 이제 비뇨기과 교수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뭐 비뇨기과 문제로 뭐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앞으로 점점 더 뭐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사실 뭐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과들은 워낙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비뇨의학과도 전국에서 50명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하여튼 뭐 지금 그게 벌써 가시적으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 뭐 대학병원 가면 비뇨기과 진료 보려면 오래 기다리고 뭐 그날 가서도 뭐 계속 기다려야 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 대학병원 진료를 보다 보면 너무 바쁘고 뭐 환자분들한테 설명도 막 많이 해주고 싶고 이런데 뭐 또 뒤에 환자들은 또 빨리 자기 차례 되는데 안 봐준다고 또 화내시고 이러니까 또 또 내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뭔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비뇨기과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이게 좀 이렇게 나빠진 상태로 이제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진료실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문제가 생긴 분들만 만나지 좀 뭐 건강하거나 뭐 좀 예방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때 뭐 아직 대학병원 한참 있을 때 그때는 뭐 제가 나가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때 그때 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제 블로그도 하고 아. 뭐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 뭐 무슨 내용을 좀 뭘 써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물어보는 질문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쓰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진료실 컴퓨터 켜놓으면은 요 옆에다가 요런 메모창을 띄워가지고 아. 질문들을 항상 적었어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뭐 좀 뭐 아주 뭐 의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걸 왜 물어봐 하는 질문이라도 일단 다 적어놨는데 처음에는 질문이 참 다양하고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적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범위를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 질문만 다 내가 답변을 달면은 뭐 그렇게 메일에서 오히려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한 개 이제 뭐 블로그에 글도 쓰고 유튜브 뭐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본 이제 이 책의 컨셉은 요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책 한 권으로 정리를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 블로그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어떤 중요한 소스. 맞아, 뼈대 같은 네,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책을 쓰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는데요. 또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책을 이제 처음에 내기 전에 저도 이제 뭐 시장 조사 이제 뭐 시중에 이런 어떤 책이 나와 있나 이제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쭉 찾아보니까 이제 요 책이 아주 이 전립선 암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요 분이 누구냐면 이제 패트릭 왈시 교수님이라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전립선 암의 수술 방법, 이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라는 개념을 한 80년대 중반에 이 전립선 암을 이렇게 수술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의사들이 그렇게 수술하고 그걸 또 한국 의사들이 배워와서 그렇게 수술하고 이제 이런 아주 뭐 저희 과에서는 슈퍼스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전립선 암을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 우리 뭐 한국말로 하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요 책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세브란스 연대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책이 시중에 나와 있어. 근데 보면 아주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잘 설명이 돼 있고 좋은데 문제는 이게 책이 나와 있는지 너무 오래돼 있으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전립선 암 치료는 계속 발전하고 더 되잖아요. 맞아요. 더 최신의 치료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사람들이 인터넷 찾아봐야 되고 인터넷에는 또 별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고 이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전립선암은 책이 있긴 있는데 좀 너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전립선 환자들을 보면 전립선 암 환자가 1명이면 사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10명 정도 되거든요. 훨씬 더 많고 또 불편한 점도 많고 이런데 이런 분들을 위한 책은 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전립선 암, 전립선 비대증이나 모든 전립선 이제 질환을 좀 아우르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런 좀 환자나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책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전립선 비대증부터 정말 전립선 암까지 최신 지견을 가득 담아서 내주신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책을 보면 좀 도움이 될지.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제 싶은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소변 불편 증상이 있는 좀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은 뭐 한번 이 책을 좀 꼭 좀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 환우 뭐 보호자들 항상 정보에 목말라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책을 보면 좀 어느 정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도 이제 뭐 이 책이 나와서 저희 이렇게 이제 비치대 이렇게 막 비치를 해놓으면 이제 사실 저희 뭐 병원에는 이제 전립선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뭐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쓱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보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요새는 병원을 갈 때도 환자분들이 뭐 인터넷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가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정확한 자세한 책이 있으면 너무 환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의 어떤 특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특징, 네, 네, 한번 그것도 한번 싹 짚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제가 이제 약간 책 장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마음껏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제 제가 쓴 책의 특징은 일단 좀 쉽게 썼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뭐 전립선이 이제 뭐 하는 이제 물건인지부터 해서 이걸 꼭 제가 책을 쓰면은 쓴 다음에 이게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게 읽는 분들은 또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서 꼭 이제 뭐 저희 뭐 와이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장인어른 이런 분들한테 한번 좀 읽어봐 달라고 이게 좀 읽어보고 좀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이러면은 꼭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검수까지. 네. 그런 거는 이제 계속 좀 쓰면서 좀 고쳤고 사실은 요건 또 되게 이게 책을 쓰다 보면은 첫 장이 되게 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내용보다도. 네, 첫 챕터를 어떻게 뭐 이게 하여튼 뭐 시작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무슨 내용으로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이시죠? 저 이제 레지던트 때 야. 아주 젊었을 때인데 이제 그때 이제 뭐 비뇨기과 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한 이제 1년 이제 배웠어요. 1년 배우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전립선 환자도 많이 봤어요. 전립선 암 환자, 뭐 전립선 비대증 환자 많이 봤는데 네네. 그때 우리 치프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명아, 너 이거 전립선이 뭐 할 때 쓰는 장기인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뭐 전립선이 뭐 자꾸 문제도 생기고 말썽도 일으키고 뭐 나쁜 장기인 거는 알겠는데 얘가 뭘 하는지는 제가 그때 1년 차 말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책을 찾아보고 저도 좀 충격을 먹고 책을 찾아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레지던트도 모르는 건데 뭐 당연히 일반 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이제 첫 챕터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궁금해요. 사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엄청나게 유명한 질환인데 네. 전립선이 막상 뭐 어디에 쓰는 건지. 전립선은 사실은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네. 그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기능이 없어요. 문제만 일으키나 봐요.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좀 나름의 우리 몸에 있는 기관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있긴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막 뭐 우리가 뭐 눈이 없으면은 뭐 엄청 불편하죠. 그러니까 눈은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 장기지를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전립선은 사실 우리 몸 깊숙한 데 있어서 사실 뭘 하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장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의사들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쉽게 책을 쓰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은 이제 뭐 아까도 나왔지만 이게 모든 챕터가 제목이 다 질문으로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이제 시작이 뭐냐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이제 대답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이제 채웠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이제 챕터를 층층이 쌓아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전립선의 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게 이렇게도 구성을 해놨고 또 사실 뭐 바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이 책을 갖다 놨는데 내가 뭐 진짜 궁금하고 불편한 것만 이렇게 좀 찾아서 볼 수도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책을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책이 아까 우리 PD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납니다. 제가 원래는 이걸 상하권으로 나눠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이래서 이제 100챕터짜리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출판사에서 그렇게는 너무 리스크가 있다 이래서 한 30챕터 빼고 이걸 책을 이렇게 한 권으로 이제 합쳤습니다. 질문을 한 30개 정도를 이제 뭐 합칠 수 있는 건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용이 뭐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책을 더 컴팩트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줄이고 줄여서 지금 나온 책이 바로 이 460 몇 페이지던데 요 책이라고 하면 요 한 것만 읽으시면 그러니까 이게 될까요, 좀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두툼하게 만든 게 뭐냐면 네. 사실은 뭐 저희 비뇨기과에 대한 어떤 뭐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막 잘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그런 공신력 있는 그런 소스가 없고 또 그리고 네. 비뇨기과라는 게 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돈이 되잖아요. 약간 뭐 성적인 거라든지 이래서 흥미 위주가 되고 이러니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뭔가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상업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 나한테 돈 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고 이래서 이거를 좀 굳이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인터넷에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터넷을 안 찾아봐도 이제 이렇게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좀 내용을 좀 풍부하게 구성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책을 만들었어요. 네, 아주 이렇게 번호도 잘 자세히 써주시고 이렇게 질문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서 궁금한 것만 딱딱 찾아보실 수 있게 뭐 바쁘신 분들은 그렇게 네.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특징이 세 있을까요?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신 정보. 그러니까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항상 아까도 이게 전립선암은 미국 부자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부자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치료, 뭐 좋은 약 이런 게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 그런 미국에서 아주 좋은 치료, 최신 치료 이런 치료들이 거의 시차 없이 또 한국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립선 비대증, 뭐 전립선암 이런 걸 잘 치료하려면 이 의사들도 뭐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가 너무너무 뭐 새로운 치료, 뭐 새로운 약 이런 게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뭐 우리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걸 뭐 일반인들한테 뭐 이렇게 뭐 알려주고 이런 거 자체가 없어서 어떤 책을 이 탈고하는 그 달까지 뭐 나와 있는 뭐 우리가 꼭 중요한 내용은 제가 다 꼭 눌러서 뭐 담으려고 아주 노력을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요 챕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최신 수술, 우리가 워터젯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이대 있을 때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 수술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이 수술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네네. 했는데 이제 뭐 요런 것도 이제 내용을 실었고. 근데 이게 또 그냥 또 일반 인터넷에는 뭐냐면 이런 또 최신 수술이 되게 비싸요. 이게 돈이 돼요. 그러니까 뭐 또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또 뭐 되게 좋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뭐 또 과장이 되고 이럴 수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좋은 점은 이런 점은 좋다. 또 하지만 뭐 내가 수술을 해보고 치료를 해보니까 이런 점은 또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좀 아주 담백하게 이제 그렇게 좀 담아놨고요. 또 이런 거 뭐 전립선암 뭐 로봇 수술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외래에서 이제 제가 뭐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 로봇 수술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뭐 교수님 수술 안 하고 로봇가 수술해 주시나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분들 많아요. 그래서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아직 잘 모르고 이제 이런 분들도 많아서 이게 이 수술은 이제 뭐 로봇이 의사가 수술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술이고 뭐 수술은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뭐 하지만 뭐 개복 수술에 비해서 뭐 이런 뭐 별로 차이가 없는 점도 있다 이런 거를 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또 이제 이 전립선암 진단되신 분들은 최근에 뭐 이제 어떤 한 대학병원에서 이제 도입한 중입자 네네. 치료, 뭐 꿈의 치료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죠. 이런 치료에 대해서도 관심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게 작년부터 아마 치료가 시작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게 치료 뭐 좋은 치료긴 한데 또 되게 비싸요. 이거 한 뭐 치료 다 받으려면은 뭐 한 외제차 외제차 한 대 값을 또 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뭐 진짜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어떤 분들한테 더 좋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제가 또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어떤 치료 계획을 결정하실 수 있는데 참고하실 수 있게 내용을 넣어봤고요. 네. 또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이 전립선암은 뭐
매년 이렇게 약이 나옵니다. 약이 나오면 약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치료에 따라가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거에 최근 약의 동향까지 이제 어떤 약이 나와 있고 이제 뭐 어떤 약이 또 앞으로 유망할 것 같은지 이런 내용도 제가 좀 실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궁금했던 게 이제 네. 이런 신약들이 많이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 부자들이 많이 걸린다는 맞습니다. 말씀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 먹는 거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전립선 암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이제 관여를 하지만 이제 유전적인 요인은 한 10%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전립선 암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암이 생기는 분들은 전체 환자의 한 10% 미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 90% 이상은 환경적인 이제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먹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이제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암이 세 가지가 있죠. 이제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 그다음에 남녀 공통으로 대장암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암이 공통점이 뭐냐면 분비샘 조직이 변해서 생기는 선암들이거든요. 이런 선암들이 아마 이런 뭐 육식 많이 하고 고지방식이 하고 뭐 이런 아주 식습관이 전립선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립선암도 미국 부자들이 많이 걸리고 부자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많이 걸리고 네. 그런 이유가 있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신약도 좀 많이 개발이 되는 편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계속 나옵니다. 매년 나오고 뭐 우리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진료 참고할 때 보는 뭐 그런 진료 지침, 그러니까 우리 가이드라인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뭐 아주 뭐 빨리 업데이트되는 가이드라인은 이게 우리가 뭐 2025년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2025년에도 그 가이드라인이 한 3번, 4번 나와요. 그래요. 네, 뭐 버전 1, 버전 2 이래서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최신 정보도 책에 담겨 있다는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치료 방법인데 네네. 아주 전이성 전립선 암에서 네. 그 루테슘 치료 우리 뭐 상품명으로는 그 이름 뭐더라 플루빅토라고 이제 아주 좀 진행된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아주 희망을 걸고 있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런 치료가 어떤 치료고 뭐 이거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고 어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까지도 제가 다 넣어놨고요. 우리가 뭐 이제 그 다음 이제 특징은 이 책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실용적입니다. 실용적이란 게 뭐냐면 이게 좀 환자들이 사실 궁금한데 네. 좀 뭐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을 만나도 좀 못 물어보는 질문들 뭐 이런 거 이제 뭐 진료 보는 이제 교수님한테 뭐 수술합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수술을 어디 가서 받으면 좋나 이런 거 못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는 네, 뭐 비뇨기과 친구들이 있으면 물어보는 거지. 뭐 이제 이런 거 뭐 이건 제가 뭐 우리 병원 와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뭐 이제 한 이런 병원이 치료받기에 좋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립선암 수술 어디 병원에서 받는 게 좋냐. 여기는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 대학병원에 어느 교수님이 수술 잘하니까 어디 가서 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요런 조건을 맞춘 병원이면은 뭐 치료 받는 게 뭐 좋다. 이거 요 한 챕터는 제가 한 6개월 전에 여기 비욘디 채널에서 한번 1시간짜리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강의도 해주셨군요. 네. 뭐 그런 거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대학병원 가봐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건 잘 안 가르쳐 줘요. 뭐 먹는 게 좋은지 뭐 안 먹는 게 좋은지. 근데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시거든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뭐 저도 한참 열심히 치료할 때는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먹는 게 뭐 중요하냐. 네. 그냥 내가 열심히 치료해 주면 되지. 약간 이런 네. 생각으로 하고 뭐 치료도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책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치료 이외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맞아요. 비욘드 라이브를 통해서도 많이 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네. 또 이런 건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수술하고 나서 네. 이제 조직 검사 이제 뭐 영어로 뭐 암호같이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뭐 한 번은 설명해 주세요. 집에 보면 뭐 이제 수술을 했는데 뭐 이게 몇 기고 뭐 어떻게 돼 있다 하지만 뭐 그때 막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도 못 하고 그쵸. 뭐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래서 그 이제 뭐 그 암호문을 들고 막 무슨 인터넷을 뒤지고 뭐 이래도 뭐 뭔지 모르겠고 이제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요 챕터 딱 보면 이제 본인 이제 병원에서 받은 조직검사 결과 옆에 딱 갖다 놓고 차근차근 보면 아 내가 지금 나온 조직검사 결과가 한 요 정도 의미가 되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챕터도 준비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수술 받으신 분들 네네.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궁금하죠. 네. 네. 근데 이거 뭐 좀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요. 수술해준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왠지 뭐 되게 어. 소소한 질문인 거 하지만 나에게 네. 되게 중요한 네. 건데.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다 적어놨고. 하여튼 그러니까 실제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뭐 저한테 물어봤던 이제 이런 질문들에 근거를 해가지고 책을 만든 거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아 이거 지금 내가 진짜 딱 필요한 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생기죠. 이제 전립선 암으로 이제 전이성 전립선 암으로 뭐 이약 저약 쓰다가 언젠가 또 이런 순간이 와요. 근데 오면 아 이제 뭐 다음 약은 없다. 네네. 그럼 그때 뭐 내가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뭐 이런 질문은 아주 무거운 질문이죠. 이제 뭐 예후에 대한 예, 질문이죠. 뭐 이제 뭐 네. 저는 이제 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이거는 사실 진료실에서 물어보기도 어렵고 물어봐도 의사들이 잘 안 알려줘요. 왜냐면 이거는 맞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선생님 뭐 몇 년 살 것 같습니다 해도 뭐 대부분은 그보다 더 오래 살거나 더 빨리 돌아가시거나 하기 때문에 네. 의사 선생님들이 뭐 진료실 물어봐도 어려운.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하죠. 뭐 네. 치료 잘 받으면 그냥 오래 사실 겁니다. 이런 네.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예후 계산기라 그래서 내가 뭐 이제 암 상태가 어떻게 되고 이러면은 확률적으로 뭐 몇 년 살 확률은 얼만큼 된다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게 다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료 이게 또 책이 글만 있으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림 뭐 이런 거 아주 힘을 많이 줬고요. 저 처음에 이제 이게 출판사랑 얘기를 할 때 이게 또 저작권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여기 들어가는 일러스트 이런 거를 다 새로 이제 다 뭐 만들었는데 그래서 비용이 또 그래서 많이 그 들잖아요. 우리 주관님이 이거를 이제 하는데 그림 다 넣고 이러는데 이게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사실 뭐 제가 이 책은 뭐 책 많이 팔아서 이제 뭐 이게 뭐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의도로 지은 책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책을 쓰면은 우리가 이제 작가들이 인쇄를 받거든요. 네네. 근데 그 선 인쇄를 그냥 미리 이제 이 일러스트비로 충당하기로 정말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좀 그림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정성껏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고요. 야, 대단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요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이게 그냥 그림도 있지만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저희 책에는 QR 코드 우리 마누라는 점백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다 넣어놔서 이제 요거 찍어 보면은 뭐 그 해당되는 뭐 그런 더 이해를 도와주는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후 계산기 이런 거는 그 사이트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찍으면 그 사이트에 가서 직접 이제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넣어보면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구성을 했어요. 네, 진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그리고 환자분들이 보기에 편하게 아주 그 부분에만 초점을 두었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교수님. 네. 약간 좀 오늘 약간 약 파는 이런 느낌. 진심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좀 이 책을 쓰면서 네. 고마웠던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네. 그래서 요거는 꼭 이제 요 자리에서 이제 한번 또 울컥하시나봐요. 아유, 네, 천천히. 아유, 또 얼마나 많은 또 노고와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하여튼 있었는지. 이 책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제가 그때 이대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대 이제 출판문화원에 계신 선생님들께 이제 한번 이제 그때 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있는 병원은 이제 서울 서쪽 끝에 있는 마곡에 있고 이제 이대 본교는 이제 신촌에 있는데 우리 지금 이혜지 주관님이랑 이재 대리님 두 분이 저희 병원으로 와주셔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 이제 아이디어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책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책이 시작이 됐고 근데 그때 만나고는 한 2년 걸렸어요. 제가 또 막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이제 쓰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잘 기다려 주시고 뭐 끝까지 이제 또 중간에 이제 책을 만드는 중에 또 제가 이제 또 그때는 대학에 있다가 또 이제 또 나오게 됐고 이제 이랬지만 또 변함없이 우리 책을 좀 잘 만드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전립선을 잘 볼 수 있는 의사로 만들어 주신 저희 스승님들, 그다음에 또 이대에서 같이 이제 환자 열심히 봤던 우리 교수님들, 그다음에 저희 가족들. 아유. 그렇습니다.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의 또 힘을 모아서 이제 정성껏 탄생한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사진도 넣어주셨죠? 네. 이거 저희 이제 병원 식구들이고요.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 이제 저고 지금은 좀 더 살이 쪘는데 요때 아주 개원 준비 힘들 때라 가지고 살이 좀 빠졌었고 저희 이제 영상을 저희 MRI 장비가 있기 때문에 MRI 찍은 저희 전립선 사진을 이제 전담해서 봐주시는 우리 김승엽 교수님, 대한민국의 이제 비뇨기 영상의학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서울대 이제 교수님 퇴직하시고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저 제일 많이 도와주는 우리 이동현 원장 있고 지금 요때는 개원 초기라서 아직 이제 이상은 교수님이 안 계시는데 뭐 저희 스승님 이상은 교수님, 그다음에 뭐 저희 이제 팀원들입니다. 지금은 뭐 하여튼 요때 이제 개원 직전에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저희 또 뭐 병원이 커지고 이제 환자분들 많아지고 이래서 저희 직원은 뭐 이거보다 지금 뭐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교수님 강의해 주시는 것도 보고 항상 했는데 정말 어떤 진정성이 항상 매번 느껴져가지고 이번 책 이렇게 출간하셨다는 소식 듣고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또 많은 어떤 교수님의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는 책이 어렵게 나온 게 저도 너무 느껴집니다. 감회가 너무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좋아요, 좋고 이거 뭐 선물하기도 좋고 뭐 하여튼 그래도 뭐 이거 하나는 했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벌써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얼른 마무리되기 전에 10분의 어떤 구독자 이벤트를 제가 뽑아서 10분을 선정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히히히님, 그리고 완소남님, 그리고 유전님, 그리고 세민TV님, 그리고 조금 더 잠시만요. 조금 질문창 한 번만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엔젤님, 그리고 또 오영도님, 그리고 상춘님, 그리고 오잉님, 이렇게 뽑으면 10분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분들은 저희 메일이 있거든요. 메일 애프터더레인 기프트 @ contact.k 아닌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저희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애프터더레인 기프트 @ gmail.com으로 성함, 닉네임, 그리고 방송,
그리고 주소, 이메일 이런 거를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메일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0분 동안 원장님과 함께 책에 대한 소개도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요거는 꼭 당부하고 싶다. 개원을 해서 많은 환자분들 더 보실 텐데. 네. 제가 이거는 뭐 맨날 주장하는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뭐 비뇨기과, 꼭 비뇨기과 아니래도 비뇨기과랑 관련된 검사를 꼭 하나 해보셔야 된다. 이러면 저는 그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를 네. 꼭 해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립선 암이 대한민국 남성 1위 암이 됐는데 네. 그 남성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남성 1위 암이 됐는데 1위 암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 국가 5대 암 검진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냥 건강 검진에서 폐암 이런 건 다 검사를 해주는데 우리 전립선 암에 대한 그런 선별 검사는 아직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중년 이상 남성분들이 본인이 이 검사를 꼭 챙겨가지고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검사 하시려고 꼭 비뇨기과로 오실 필요는 없어요. 다니시던 체열 검사가 가능한 내과, 가정의학과 이런 데서도 검사가 되니까 그때 체열할 일이 있으면 꼭 전립선 피 검사도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PSA 검사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원장님과 함께한 라이브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당첨되신 분들 꼭 메일 주시고 오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라이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